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규혁입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피플 위드 CJB에서는 손혜진 충북 남부보훈지청장 모시고 호국보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먼저 피플 위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 남부보훈지청장 손혜진입니다. 이렇게 피플 위드 CJB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청장님께서 제주 호국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또 이곳 청주로 이제 오시게 되셨는데 청주는 이제 처음 오신 거잖아요. 좀 어떤 도시처럼 느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소감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청주는 충절의 고장이라고 예전부터 양반 맞아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성향도 되게 점잖고 조용하신 고장으로 제가 알고는 왔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좀 전에 네. 제주 호국원의 원장으로 이제 초대 원장으로 근무를 한 후에 그리고 충북 남부보훈지청장으로는 작년 7월에 근무하였습니다. 네.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27개의 보훈관서가 있는데요. 이 보훈관서장의 직책은 저도 이번에 처음 맡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저희 각오는 네. 이곳에 계시는 저희 행정 대상인 보훈 가족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보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 서비스를 좀 실천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각오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충북 지역은 충절의 고장이라 불릴 만큼 저희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손병희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네. 그리고 신규식 선생님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평가를 받는 독립유공자 분들이 우리 지역 출신의 독립유공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충북 남부보훈지청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독립유공자분들을 널리 더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또 이 지역의 형충시설과 연계돼서 많은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잘하도록 노력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러고 오게 됐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지청장이라는 직책을 처음 맡게 되시다 보니까 더 뭔가 이제 각오가 남다를 것 같고 뭔가 더 많은 포부를 또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또 많은 역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충북 남부보훈지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충북 남부보훈지청은 정부조직법상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 그리고 제대군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 소속의 지방보훈관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요, 저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의료 지원과 각종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 정신을 계승하고 저희가 예우하고자 각종 보훈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현충 시설을 탐방하는 보훈 문화제와 같은 각종 보훈 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청은 청주시, 진천군, 그리고 보은군, 영동군, 그리고 옥천군 이렇게 충청북도의 남부 지역 5개 시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고로 충주시 또 제천시, 단양군 같은 충청북도 지역의 북부 지역은요. 충주에 있는 충북 북부보훈지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충북 지역에서는 이제 충북 남부보훈지청과 충북 북부보훈지청 이렇게 두 곳에서 이런 업무를 나눠서 맡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6월이 되면요, 뭐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훈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훈, 이 단어의 의미, 또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보훈이라는 말은요. 네. 보답할 때의 보자. 아, 그리고 공훈의 훈장에 훈자를 써서 보답할 보, 훈장의 훈. 훈. 아. 네. 그래서 보훈이라고 합니다. 네. 네. 보훈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공훈에 대한 보답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훈에 있어서 공훈이라는 것은요. 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조국의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예, 이루기 위했던 우리 공훈 네. 하고요. 그렇죠. 6.25 전쟁 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셨던 공훈. 공은. 아. 예. 그리고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 같은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의 공훈을 말합니다. 네. 즉 우리나라의 독립 그리고 호국 민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게 우리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네. 그 공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정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와 또 이런 안락한 삶은 사실 이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우와 또 지원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6월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이 됐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호국 보훈의 달 의미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보훈은 널리 알리고 기억하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6월은 현충일이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6.25 전쟁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달이기도 한데요. 네. 예, 현충일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든 국민들이 6월 한 달만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기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딱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6월 동안만이라도 그쵸? 우리가 1년 내내 뭐 그분들의 희생 정신을 기릴 수는 없더라도 이 한 달만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헌신하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좀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에는 또 특히나 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어떤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 한 2, 3년간은 코로나19로 그 많은 행사들이 개최되지 못했었는데요. 네. 먼저 저희 올해는 그래도 좀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맞아요.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네. 그리고 제73주년 6.25 기념식 같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중앙기념 행사를 비롯해서요. 네. 예, 보훈 문화 확산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상을 드리는 예, 제49회 충촌보훈대상 시상식이 예,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청에서도 자체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복 근무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담은 캠페인인 위대한 제복의 영웅 보훈이 쏜다를 진행합니다. 제목이 또 재밌네요. 네. 이 행사는요. 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청주 지역과 네. 옥천 그리고 영동 소방서와 같은 지역 소방서와 네. 경찰서, 아, 그렇죠. 예.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보훈청에서 네. 커피차를 보내서 와. 저희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이제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경찰관 분들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런 약간 특별한 이벤트, 커피차를 응원차 보내는 건 이제 연예인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아마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또 힘이 되고 또 뿌듯한 마음을 들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계속 이제 국가보훈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제 승격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 또 알고 계실 텐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희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이렇게 승격된 거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이면 저희 첫 창설, 저희가 62년 만에 네.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됩니다. 네,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주요 선진국은 군인 중심의 보훈 정책이 발달돼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군인 이외에도 그 경찰, 네. 소방 또는 독립유공자를 포함해서 더 넓은 대상에 대해서 보훈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일반인들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 부가 아닌 처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보훈과 관련된 그 정부 기관을 부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네. 이 나라가 보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국가 정책성 확립과 그리고 국민 통합 그리고 튼튼한 안보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훈부 승격을 통해서 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중하고 기억하면서 인류 보훈의 초석을 세우고요. 강화된 보훈의 가치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합니다. 이제 승격을 하는 만큼 더욱더 많은 또 지원이 되고 또 더욱더 많은 또 역할을 앞으로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국가유공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런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네. 2023년 5월 말 현재 기준으로요. 네. 전국적으로 약 242만 명의 보훈 가족이 계시는데요. 네. 우리 충북에는 지역에는 약 7만 8천여 명의 보훈 가족이 계십니다. 네. 예. 충북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유공자의 본인은 약 1만 6천여 명이 계시고요. 네. 유가족이 6천여 명 계십니다. 6만여 명 계십니다. 네, 네. 예, 전국 보훈 가족으로 봤을 때 충북 지역은 약 한 3%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국적으로 242만 명의 보훈 가족 중에 이제 우리 충북에는 7만 8천여 명의 보훈 가족이 계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뭐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신청 절차 이런 것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보훈 대상자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먼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순국선열 애국지사 분과 같은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 유가족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6.25 전투나 군 공무 수행 중에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입으신 전몰 순직 군경, 또 전공상 군경, 과 유족들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6.25 전쟁과 월남전에서 참전하신
그 참전 유공자, 그리고 훈장을 받으신 보국수훈자, 아니 무공수훈자, 죄송합니다. 네. 무공수훈자, 그리고 보국수훈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고엽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얘도 고엽제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나 네. 또 4.19 혁명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 네네. 네, 특수임무 수행 중에 아. 네, 부상을 입으신 분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십니다. 대상이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국가의 수호나 또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네. 그 군복무 중에 통상적인 공무 수행 중에도 그 부상을 입거나 돌아가신 분들은요. 네. 또 보상 대상자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신청 절차는 대상마다 조금씩 많이 다른데요. 네. 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나 네, 그리고 보훈상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은 아마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보훈 대상자 이제 신청 절차가 좀 대상자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그리고 보훈상담센터 1577-0606번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국가유공자분들 또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국가보훈처에서 또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전적 보상을 네. 위해서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자금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취업 지원. 네. 예, 그리고 전투 중에 입으신 부상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나 재활 또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거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택 우선 분양과 각종 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가복지 서비스 같은 복지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저희가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국립묘지 안장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우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네,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체험 교육과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보훈문화제 아, 를 개최해서 네.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정말 어떤 분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또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체험 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보훈 문화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정말 필요한 지원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쩌면 조금은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우리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보훈 가족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충북 지역에 있는 이제 유공자분들을 위한 국가보훈처의 조직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충청북도 지역에는요. 네. 저희 충북 남부보훈지청과 충북보훈지청이 있습니다. 네. 예,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부랑 예. 북부랑. 네. 충북 남부보훈지청은 네.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영동군, 네. 네, 옥천군 등 충청북도의 남부 지역을 5개의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의 충청북도의 북부 지역 6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 가족분들은 충주시에 있는 충북 북부보훈지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에는 지난 2019년 10월에 개원한 국립묘지인 국립괴산호국원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훈 보상 대상자라는 게 이제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 유공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국가유공자는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네. 교육 훈련 중에 사망하시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이에 해당되십니다. 국가 유공자에 네. 네. 그리고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은요. 네. 그 사례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어 군인의 경우에 네. 예, 군대에서 유격이나 훈련 중에 받다가 다치게 되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복무 중에 이런 훈련을 받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 예우를 받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외에, 네. 예,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군복무나 네. 통상적인 공무 수행 중에 이렇게 사망하시거나 또 부상을 입으신 경우에는요, 보훈 보상 대상자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군복무 중 휴식 시간이나 네네, 축구 네. 같은 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게 되면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훈련 중에 다치거나 사망을 한 것과 또 여가 시간을 활용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다치게 된 경우는 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군요. 그럼 보훈 보상 대상자로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따라서 국가 유공자 그리고 또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이렇게 기준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참여를 했지만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서훈을 받지 못한 유공자들을 발굴하는 사업도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특히 국가 주도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해서 하는 저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보훈처는 국내에 산재한 독립운동 자료를 상시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그리고 독립유공자 발굴 보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95년 이후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원은 11,0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 11,000명 중에 발굴 비율은 약 76%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아직 발굴하지 못한 건가요? 발굴 비율이 그렇고요. 네네. 예, 스스로 이제 발굴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나머지 비율은 신청에 의한 그렇군요. 독립유공자 포상이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네.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유가족분들은 이제 막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유공자 유가족으로 본인들이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런 발굴 사업들도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남부지청에서도 계속해서 발굴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떤 성과가 또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도 발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네. 19년도부터 22년까지 자체적으로 발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총 약 40명
정도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였고 네.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보훈 정책들이 참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시행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보훈 정책이라는 걸 펼칠 때 좀 중점을 두고 살펴야 되는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는요, 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훈 정책도 보상금 지원과 네. 취업을 같은 생계에 관련된 지원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였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발전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면서 네. 이제는 국가 유공자분들의 이제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보훈 가족의 특성에 맞는 보훈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책의 방향도 좀 바뀌는 거네요. 네. 네. 이제 독립 운동을 하셨던 또 6.25 참전을 하셨던 국가 유공자분들이 이미 70세, 80세를 넘기셨고요. 아, 그쵸. 네. 최근 많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가 고령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네. 네, 병원 같은 병원과 아, 네, 요양원 을 지원하는 보훈 의료 지원이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훈 의료 지원과 또 복지 지원 같은 복지 지원, 것들도 예, 있고요. 그 네. 혜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계시는데요. 네. 그분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저희가 영예로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영예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국립묘지 안장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 건립 사업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보훈 정책은 이제 고령화되는 보훈 가족의 특색에 맞추어서 그 보훈 의료 지원과 복지 지원 네. 그리고 영예로운 국립묘지 안장 서비스 지원을 통해 좀 더 촘촘하고 촘촘하게 보훈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또 꾸려 나가는데 많은 또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워낙에 이제 국가 유공자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지원 제도들이 아마 최우선으로도 중요하고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국가 유공자분들을 위한 의료 지원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제일 필요한 하는 지원이 의료 서비스입니다. 네. 국가보훈처에서는 서울, 대전, 부산 등 6개 광역시에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훈병원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집 가까운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위탁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전국에는 총 605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충북 지역에는 네. 총 25개의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보훈의료제도는 경제적 부담 없이 이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네.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상위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무료로 국비 진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럼 전액 다 무료로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는 거고요. 네. 그리고 참전, 6.25나 월남전에 참전하신 참전 유공자는 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이용 시에 진료비의 9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가족분들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네. 찾아가는 저희가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집으로 직접 오시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지원 대상은요,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네. 제가 본 실무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나 빨래나 말벗 등의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에는 총 600여 분의 여분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가사 간병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뭐 병원 진료비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거동이 어려워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정책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의료 제도들도 중요하겠지만, 뭐 생활 안정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보훈처에서는요, 국가유공자 가족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아파트 우선 공급과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우선 공급은 네. 무주택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85평방미터 이하의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보훈가족에게 우선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대출 지원은요, 국민은행과 농협을 통해서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시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독립유공자 분들의 유족분들 영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생활에 어려우신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는요,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파트 우선 공급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도들 덕분에 이 독립유공자들 또 그 유가족분들의 생활 안정에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우리 충북 지역에는 정말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충절의 고장이라는 말도 있고 또 이제 독립유공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 독립운동가들을 좀 소개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충북 지역은 충절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수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하였는데요. 네. 오늘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독립유공자 운동가인 의암 손병희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1861년 4월 현재 청주시 북이면에서 태어나신 손병희 선생은 동학혁명을 주도하였고요. 1919년에는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 독립운동의 방향을 비폭력과 대중화로 설정하고 거국적인 만세운동을 이끄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다가 징역 3년형의 옥고를 치르신 선생님의 공훈을 기려서 우리 정부에서는 1962년에 건국 훈장 중에서 가장 높은 훈격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손병희 선생님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네, 또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요. 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에게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고 애국 계명 활동을 했던 참된 언론인이셨습니다. 네. 신문지휘 사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역사를 찾고 민족의 뿌리를 세우는 근대 민족주의 사관 정립에 큰 획을 그으신 역사학자셨습니다. 이 밖에도 신민회와 광복회,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셨고요. 네. 1936년에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실 때까지 일생을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는 1962년에 선생님의 공훈을 기려서 대통령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손병희 선생님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 소개를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6월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호국 보훈과 관련된 뭐 교육을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시설들을 방문하는 것도 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가보면 좋을 현충 시설들이 있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시청 관내에는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이 87개소가 있습니다. 네, 현충시설이라는 그 개념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현충시설은 저희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호국정신을 기억하고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나 조형물, 사적지 또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 수호와 관련이 있는 옥천군의 충원공원과 진천군의 6.25 격전지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옥천군의 충원공원은 옥천읍 마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또 충원공원은 우리 고장 출신 호국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안보 교육의 장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에 위치한 6.25 격전지비입니다. 네. 6.25 격전지비는 진천 방어전투에서 전사한 호국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서 1978년에 건립되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금방 소개해드린 충원공원과 6.25 격전지비를 한번 방문하시거나 이 외에도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 호국 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이 이제 우리 지역에 87곳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2곳을 소개를 들었는데, 그럼 나머지 이제 현충시설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혹시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자세히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요즘은 저희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서 인터넷에 쉽게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라는 네. 어플을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서도 자세하게 네.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전국에 있는 저희 현충시설을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네.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어플인데요. 네. 직접 기념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어플을 통해서 전시품 또는 설명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충시설을 우리가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뭐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모바일이기 때문에 네. 무한으로도 방문할 수 있고요. 네. 다양한 교육자료 활용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기념관의 관람 시간이라든지 또 휴관일, 위치 뭐 이런 자세한 정보도 알 수 있고요. 실제 기념관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네. 기념관별로 AR이나 VR 같은 특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도 병행해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지역, 충북 지역의 기념관으로는요, 청주시에 소재한 손병희 선생님의 의암 기념관이 있고요. 네. 신채호 선생님의 단재 영당, 그리고 덕산학교 기념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라는 어플입니다. 뭐 지금 이제 뭐 TV 보시는 분들도 휴대폰으로 다운받아서 어플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모바일로도 보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또 방문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직접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것도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가볍게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라는 어플, 이 직접 사용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후기가 또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어떤 반응들을 좀 남겨주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 후기 직접 이용하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특히 이제 멀어서 가기 어려운 현충시설 기념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편리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또한 AR과 VR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전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분들도 역사인식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 현충시설 기념관에 대한 정보는 이 어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네, 이런 후기도 있었는데요. 네. 이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해선 일반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상세한 해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도 학습 자료로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플을 사용하시면서 이런 흥미가 또 현충시설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겨서 또 방문하셨다는 분들도 계셨을 만큼 유익한 네,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며칠 뒤면 현충일이니까 현충일을 맞아서 이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이 어플을 통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하반기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을 텐데 충북 남부보훈지청에서 어떤 사업들 준비하고 계신지도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충북 남부보훈지청은 보훈문화재 행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훈문화재 개최를 통해서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보훈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 5월 24일에는요, 그 보훈 문화재 일환으로 네. 6.25 전쟁 때 121명의 호국 영웅을 배출한 99년 전통의 청주고등학교하고 함께 네. 보훈문화재 나라사랑 골든벨을 개최하였는데요. 예,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골든벨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TV에서 봤었던 그 게임 형식의 이제 퀴즈 맞추는 프로그램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아주 좋아했고요. 네. 그날에는 그 골든벨을 울리는 학생도 있어서 네. 예, 저희도 같이 그 축하해주고 예, 그 소정의 기념품도 전달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네. 네, 행사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또 정말 나라 사랑 정신을 그런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보훈문화재 행사 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하반기에는 그 저희가 본 골든벨 이외에도 네. 예, 6.25 전쟁 전전 70주년을 계기로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제복의 영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6.25 전쟁에 참전을 하시고 네. 현재 생존해 계신 전국의 참전 유공자는 5만 1,000명이 되십니다. 네. 예, 저희 충북 지역에는 1,736명이 계시는데요. 네. 예, 이분들에게 제복을 저희가 제작해 드리고 예, 이분들이 6.25 전쟁 기념식과 같은 행사에서 저희가 감사와 존경과 고마움을 담아서 제복을 입혀드리는 예, 제복을 입혀드리는 그 릴레이 행사를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복을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와, 이것도 약간 좀 색다른 느낌일 것 같긴 해요. 이제 다시 제작된 제복을 또 입으시면 그분들의 또 마음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재 이상설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충북 남부보훈지청과 진천구는 진천에 이상설 선생의 생가와 숭렬사 인근에 보지 이상설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가 82억 원이나 투입되는 그 사업이고요. 네. 이 기념관은 2020년도에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오는 7월 초에 네,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지 이상설 기념관이 건립이 완공이 되면 이 지역과 전국의 국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상설 선생님의 애국심과 애국심을 일깨우는 예, 교육의 장소로서 저희가 예, 활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가보훈처와 충북 남부보훈지청에서는요, 이상설 기념과 같은 그 저희 의미 있는 현충 시설을 건립을 하고 또 활용을 통해서 우리 보훈 선양 행사와 보훈 문화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추진되는 사업으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6월 5일부터 예, 전면적으로 개선된 국가보훈 등록증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훈 대상자별로 저희가 유형별로 15개의 그 각양각색의 그 신분증이 있었는데요. 네. 15개 종류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대상자별로 상위 유공자 아니면은 참전 유공자 이렇게 대상자별로 그 국가유공자증이 따로 별도로 있었는데요. 네. 이거를 저희가 하나의 국가보훈 등록증으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등록증하고 그 운전면허증은 그 공인신분증으로 인정을 받고 맞아요. 있는 것처럼 네네. 저희 관공서나 은행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이런 우리 국가보훈등록증이 그런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그 신원 증명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에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바일 신분증 발급도 병행해서 저희가 편의성도 강화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금 더 이게 일원화되면 이제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또 신분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편리함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지청장님이 이제 지난 7월에 취임을 하시고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앞으로의 뭐 계획도 있으실 거고 각오도 있으실 텐데요.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피플 위드 CJB 시청자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하나마 국가보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의 유공자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일상 속에서 보훈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보훈 가족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보훈 행정 서비스를 몸소 실천하고요. 국가보훈 부로의 승격을 통해서 높아진 위상과 또 인류 보훈의 실현을 통해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와 보훈 정책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으니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보훈 가족에 대한 더 많은 정책 발굴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피플 위드 CJB 오늘은 손혜진 충북 남부보훈지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